이렇듯 시간과 돈은 여유로워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며 집중도는 높아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는 등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원하는 삶을 가꿔 나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이즈의 출판사에서 발행된 조슈아 베커 지음의 작은 삶을 권하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슈아 베커는 매달 200만 명 이상이 찾는 블로그로 작은 삶을 사는 법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줄이고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더 풍성한 인생을 찾도록 해주는 그의 블로그는 석세스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대 웹사이트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서로는 단순하게 사는 법과 아이와 함께하는 작은 삶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는 작은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호프 이펙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전 세계 고아들에게 가정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것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일수록 풍성해지는 작은 삶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집필과 강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조슈아 베커가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뤄왔던 집에 딸린 착오를 정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숙제 같은 정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무척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차고 안을 가득 채운 온갖 잡동사니 때문에 더 이상 물건을 넣을 수도 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 셀럼이 놀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저 나중에 이따가 다 정리되면.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옆집에 사는 준이 말합니다. 이 말은 저자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많은 걸 다 이고지고 살 필요는 없는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자는 준의 말에 크게 공감하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가감하게 내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그제야 비로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삶을 권하다는 저자가 당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작은 삶이란 주제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렇듯 저자는 오전 동안 할애한 노동의 결실을 바라보는데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지저분하게 먼지를 뒤집어 쓴 물건들이 차고 밖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뒷마당에서 계속 혼자 놀고 있는 아들이 문득 시야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두 장면이 나란히 저자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저자는 그동안 느꼈던 불만의 근원이 뭐였는지 난생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차고 밖에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이었던 것입니다. 소유가 곧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야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그렇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진정한 충족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차고 밖에 쌓여있는 잡동사니를 바라보던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깨달음이 저자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행복의 근원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금욕주의,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벽, 가구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결핍을 위한 결핍 훈련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얼마나 재미없고 몸이 건조한가요?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을까요? 미리 강조하자면 저자가 얘기하는 작은 삶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자에게 있어 작은 삶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자유이고 평화이며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저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신경을 분산시키는 요소들을 모두 제거한 정말로 속 시원한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작은 삶 그 자체보다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소유의 수준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98%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 이상의 과도한 짐들을 짊어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작은 삶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저자가 생각하는 작은 삶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삶이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독자들은 집안 정리의 비법이 담겨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집어들었을지 모릅니다. 장담하지만 이 안에는 그러한 비법은 물론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저자는 이렇듯 어떻게 하면 수많은 잡동사니 밑에 숨겨져 있던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과 에너지 면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것은 물품을 사는데 돈을 벌고 검색해서 구입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수리하고 다른 것과 교환하거나 중고로 파느라 쏘아붓는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요? 따라서 소유를 줄일수록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 좋은 점은 금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는 물품을 줄이면 지출이 줄어듭니다. 애초에 사는데 든 비용뿐만 아니라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줄어듭니다. 어쩌면 수입을 늘리기보다 소유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 좋은 점은 좀 더 너그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무력을 줄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평소 관심 있던 사회운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돈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재물을 추적하는 것보다 훨씬 보람있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번째로 작은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 좋은 점은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도가 지나치면 우리는 유체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물품을 처분하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작은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 좋은 점은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소유물이 하나둘씩 추가될 때마다 걱정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잡동사니가 과하면 그게 곧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렇듯 시간과 돈은 여유로워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며 집중도는 높아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는 등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원하는 삶을 가꾸어 나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삶은 단순히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삶의 군더더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듯이 당신이 실천하는 작은 삶의 방식도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대가족일 수도 있고 핵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원룸에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영화나 스포츠나 책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사한 만찬을 주관하거나 당신의 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간병이나 치과시설로 제공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쫓아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신경을 분산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자유로운 당신에게 꼭 맞는 스타일의 작은 삶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것입니다.